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면책을 못 받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면책을 못 받는 분들이 보통 통계 자료를 보면 1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0%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큰 비율입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가 면책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파산 신청했다가 면책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특히 어떤 불이익한 점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면책 결정 못 받았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면책 결정 못 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불이익 첫 번째, 빚이 탕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면책 결정을 못 받게 되면 빚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하면 고생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인 파산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책 결정을 못 받으니까 신용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던 분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게 금방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책 결정을 못 받으면 당연히 신용불량자 정보가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했지만 면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평생 그 상태가 유지되는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불이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올라가서 상임위원회마다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법률은 개정이 이미 됐지만 아직도 많은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이익 두 번째는 파산자 신분 자격 제한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고요. 변호사나 회계사나 법무사나 이런 전문 자격사도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신분 자격 제한 규정은 면책을 받지 못하면 평생 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법률 규정에 자동 복권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 동안 사기 파산죄로 처벌받음이 없이 시간이 잘 지나면 자격은 복권을 시켜주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자동 복권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자격이 복권이 되긴 해요. 신분 자격 제한이 없어져서 복권은 되었지만 채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더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파산자 신분으로 내가 제한을 받던 그 규정에서 자격만 복권이 되는 거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내가 파산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면책을 받지 못해서 파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 이해가 안 돼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법 첫 번째, 즉시 항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났을 때 결정문이 송달이 오고 나서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파산관제인 이견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항고를 했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즉시 항고했던 사건들은 전부 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나는 면책 불허가를 받을 정도로 엉뚱한 행위를 한 건 아닌데 법원이 좀 과한 판단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대리인과 꼭 상의하셔서, 법률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이 항고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해결 방법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하는 겁니다. 내가 파산을 신청해서 불허가 결정을 받았지만 개인회생은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간에 제한도 없어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고 준비가 바로 되신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도 돼요. 물론 대부분이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장을 구해야 되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을 구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하신다든가 일용직 일을 하신다든가 이러면서 소득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돼요. 보통 결과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분이 파산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변제금을 과하게 많이 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의외로 변제금을 아주 조금만 내고 좋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도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면책 불허 결정을 받아도 해결하는 방법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불허가 결정 나기 전에 처음부터 내가 정말로 불허가 결정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걸 꼼꼼하게 상담받아 보시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불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차선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